엄마, 아버지 통장 어디에 있어요? 오빠, 10억 어떻게 나눌까? 저는 박영숙입니다. 올해 75.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제 자식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대신 이렇게 물었죠. 통장은 어디 있어요? 30년.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밤 11시에 집에 들어왔죠. 세 자녀를 위해서였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30년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제 자식들에게도 자식이 생겼죠. 그리고 아빠, 할머니 유산 받으면 나 3억 줄 거지? 나도 줘. 엄마한테 이랬었지. 제 큰아들이 10년 만에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우리 딸이 그러더라. 외할머니 돌아가시면 유산 얼마 받아? 나도 엄마한테 유산만 바랬지. 효도는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 자식, 셋 모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부모에게 한 말은 언젠가 자식이 당신에게 합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가족조차도로. 하지만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 나이 45이었죠. 남편 철수는 48, 서울 변두리에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6평짜리였어요. 영숙이네라는 이름을 붙였죠.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20살, 대학생이었어요. 딸 지연이는 18, 고등학생이었고요. 막내 민호는 15, 중학생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저녁 7시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낡은 식탁이었죠. 4명이 앉기도 빡빡했어요. 하지만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반찬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엄마가 더 만들어줄게. 저 오늘 수학 100점 맞았어요. 우리 딸 최고다. 형, 이거 나도 줘. 행복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서 재료를 샀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새벽 4시.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죠. 시장에 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쉬어요. 안 돼요. 손님들이 기다려요. 눈길을 걸어 시장에 갔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일어났죠. 재료를 사야 했으니까요. 신선한 것만 골라서 준비해야 했거든요. 아침 6시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오늘도 맛있게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낮 12시까지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잠깐 쉬었어요. 30분 정도요. 그리고 다시 장을 봤습니다. 오후 반찬을 준비하기 위해서죠. 저녁 8시까지 가게를 열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밤 9시, 설거지하고 청소하면 10시, 내일 준비하면 11시, 침대에 누우면 11시 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갔어요. 매일매일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큰아들 민수는 성실했어요.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죠. 엄마 아빠 돈 안 써서 좋아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집에 왔어요. 어두운 표정이었죠. 엄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왜? 무슨 일이니? 이번 학기 등록금이 장학금만으로는 부족해요. 얼마나 부족하니? 200만 원이요. 200만 원.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죠? 내가 돈을 빌려볼게요. 남편은 다음 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평생 돈 한 푼 안 빌리던 사람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이 돈을 빌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고 학교에 갔어요. 민수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요. 1년 동안 외식 한 번 안 했어요. 오직 그 200만 원을 갚기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죠. 1년 후 드디어 다 갚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웃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딸 지연이는 착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왔어요.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괜찮아. 지연아, 넌 공부해. 아니에요. 엄마가 더 힘드시잖아요. 막내 민호는 밝았어요. 저희를 웃게 만들었죠. 아빠, 내가 나중에 크면 큰 집 사줄게. 그래. 우리 아들 최고다. 진짜예요. 엄마 아빠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면 저희는 행복할 거라고요. 5년이 흘렀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저 대기업 들어갔어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다. 이제 엄마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이 너무 기뻤어요. 민수는 결혼했습니다. 좋은 여자를 만났죠. 착한 며느리였어요. 처음에는요. 딸 지연이도 대학을 나왔습니다. 공무원이 되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지연이도 결혼했습니다. 괜찮은 사위를 얻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남자였습니다. 막내 민호도 대학을 졸업했어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이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예쁜 아내를 만났죠. 세 자녀 모두 잘 됐어요. 저희는 너무 기뻤습니다. 30년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민수에게 아들이 2, 지연이에게 딸이 1, 민호에게 아들이 1, 모두 4명의 손주였어요. 저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게는 계속 운영했어요. 나이 들어도 멈출 수 없었죠. 노후 준비를 못했으니까요. 자식들 키우느라 돈을 모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70세 때였어요. 허리가 많이 안 좋아졌죠. 30년 동안 서서 일했으니까요.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많이 무리하셨네요. 쉬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30년 운영한 영숙이 내르려 마지막 날이었어요. 손님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못 보는 거예요? 네, 이제 그만 쉬려고요. 많이 그리울 거예요. 정말 맛있었는데. 감사했습니다. 30년 동안 저희를 기억해 주셔서요.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전세였죠. 전 재산이 3억이었습니다. 가게 정리한 돈, 평생 동안 모은 적금, 그게 전부였어요. 많지 않았지만 저희에게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남편과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좀 쉽시다. 그럽시다. 당신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당신이 더 고생했죠. 우리 자식들 잘 됐으니 다행이요. 맞아요. 모두 잘 살고 있어요. 손주들도 건강하고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시장 구경하고 손주들 얼굴 보러 가고 소박했지만 행복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어요. 75세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요.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났는데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여보, 여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이었죠.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분이 뇌졸중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쓰러졌어. 병원으로 와. 지연아, 빨리 와. 아빠가 돌아가실 것 같아. 민호야, 어서 와. 아이들이 모두 왔습니다. 민수가 제일 먼저 왔어요. 엄마, 아빠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위급하다고. 지연이도 달려왔습니다. 아빠, 괜찮아지시겠죠? 울먹였어요. 민호도 왔습니다. 엄마, 아빠 꼭 괜찮아지실 거예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희는 기도했어요. 제발 남편이 깨어나기를요. 하지만 3일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마지막 순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뭐가 미안해요. 당신 잘못 없어요. 당신 혼자 두고 가서 괜찮아요. 걱정 마요. 자식들 잘 부탁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힘없이 내려갔어요. 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 여보.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남편이 영원히 떠났어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국화꽃이 가득했어요. 남편의 영정사진, 젊은 시절 모습이었죠. 웃고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모두 위로해줬어요. 많이 슬프시죠?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아이들도 슬퍼했어요. 민수는
조문객 응대를 했습니다. 지연이는 제 옆에 있었죠. 민호는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었어요. 조문객이 적어졌습니다. 조용했죠. 그때였어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응,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그래. 무슨 일이니? 민수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지연이와 민호를 불렀습니다. 이리 좀 와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세 자녀가 모였습니다. 저도 함께 있었죠. 민수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재산 말이에요. 얼마 있으세요? 지금 무슨 소리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아직 하루밖에 안 됐어요. 영정아 비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 이해하세요. 우리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죠. 계획? 네. 엄마 모실 것도 정해야 하고, 재산 정리도 해야 하잖아요. 지연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미리 알아둬야죠. 너희들이 지금 민호는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자식들이 남편의 시신 앞에서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 민수가 다시 물었어요. 대답해 주세요. 알아야 하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억 있다. 3억이요? 응. 아파트 전세금 빼면 실제로는 1억 정도. 민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겨우 1억이에요? 겨우? 그게 아니라요. 생각보다 적네요. 지연이도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30년 동안 가게 하셨잖아요. 더 없어요? 더는 없다. 정말요? 정말이다. 너희들 키우느라 다 썼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휴, 그럼 우리 셋이서 나눠야겠네요. 나누다니? 네, 3억을 3명이서 나누면 한 명당 1억이네요. 잠깐. 너희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장례도 안 끝났어요. 남편이 저 관속에 있는데 자식들은 유산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어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엄마도 돈 필요하잖아.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시면 돼. 돌아가면서? 네. 한 달씩 돌아가면서 모시면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돌아가면서 나를 짐처럼. 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형, 그건 좀. 뭐가? 그래도 엄마를 그렇게. 넌 아직 어려서 몰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 엄마, 나 좀 쉬게 내버려둬.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였어요. 벤치에 앉았죠.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30년을 헌신한 결과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밤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저는 남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들었어? 우리 자식들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했어요. 손이 트고 발이 부르튼 줄도 몰랐습니다.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그 대가였어요.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8인일이었죠. 관이 나갔어요.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작별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관 뚜껑이 닫혔어요. 관이 천천히 들어갔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저를 부축했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50년 같이 살아온 남편이 영원히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빈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 너무 조용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있었죠. 문이 열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저희가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 뒤로 지연이와 민호도 들어왔어요. 세 자녀가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죠. 민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아버지 통장이에요. 은행에서 받아왔어요. 그래, 잔액이 3억 2천만 원이네요. 응, 아파트 전세 빼면 1억 2천만 원이에요. 알고 있다. 그럼 저희 셋이서 나누면 한 명당 4천만 원씩이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물었어요.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사실 거예요? 나는 여기 내 집에서 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 집에 오세요. 민수의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여기서 살 거야. 엄마, 혼자는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해.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서류에 사인해 주세요. 재산 분할 동의서예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어요. 민수, 지연, 민호 앞으로 각각 4천만 원씩. 끝이었습니다. 30년의 끝. 아이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갈게요. 그래, 전화할게요. 응, 엄마, 안녕히 계세요.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빈집에 텅 빈 마음으로 그날 밤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죠.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이들을 위해 산 게 잘못이었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혼자 지냈습니다. 장을 보고, 밥을 먹고, TV를 보고, 하루하루가 길었습니다. 매일 전화를 기다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확인했죠. 혹시 민수가 전화했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확인했어요. 지연이가 문자라도 했나? 역시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죠. 민호가 오늘은 전화하겠지? 하지만 벨소리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아무도 연락이 없었죠. 2주가 지났어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인수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 네. 저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래.
일 열심히 해라. 네.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연이에게도 전화했어요. 지연아, 왜요, 엄마?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 네. 저 애들 때문에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죄송해요. 급해서요. 역시 끊어졌습니다. 막내 민호에게도 전화했어요. 이노야, 엄마, 죄송해요. 지금 수업 중이에요. 아, 그래, 수업 열심히 해라. 네,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응, 민호도 바빴습니다. 모두 바빴어요. 저만 한가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어요. 텅 빈 집에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어요.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이제 돈이 없었거든요. 어디로 가야 하나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 좀 도와줄래? 무슨 일인데요? 전세를 올려달래. 돈이 없어서 집을 나가야 하는데 갈 데가 없어. 아, 그러시구나. 민수야, 너희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희 집은 좀 비좁아요. 그래도 그리고 애들도 있고, 마누라도 부담스러워하고, 알겠다. 괜찮아. 죄송해요. 아니야. 네가 뭔 잘못이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지연아, 네. 엄마가 집 좀 얻어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엄마, 저희도 형편이 빠듯해요.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고. 그래, 알았어. 죄송해요, 엄마. 정말 여유가 없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이노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집을 구해야 하는데 민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저도 월세 살아요. 제 처지도 어려워요. 그래, 알겠다.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저를 받아줄 수 없었어요. 저는 작은 월세 방을 구했습니다. 반지하였어요. 월세 보증금을 내고 나니 7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죠. 좁았어요. 햇빛도 잘 안 들어왔죠. 너무 습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이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짐을 옮겼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하나,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죠. 그 중 하나가 30년 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남편도, 저도, 아이들도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사는 삶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먹었죠. 간단하게 빵 한 조각, 우유 한 잔. 그게 전부였어요. TV를 켰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했어요.
혼자 먹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을 걸었죠. 다른 할머니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있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낯가림이 심했거든요. 말을 걸 용기가 없었어요.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TV를 봤어요. 9시가 되면 잤습니다. 그게 제 하루였어요. 매일매일이 똑같은 하루였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추석에 몇 시에 올 거니? 아, 엄마, 이번엔 장모님 댁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 알았다. 죄송해요. 아니야, 잘 갔다 와. 다음에 갈게요. 끊을게요. 10초도 안 됐습니다. 10초요. 그게 제 아들과의 대화였어요. 지연이에게도 전화했어요. 추석에 올 거지? 저희는 시댁 가야 해요. 그래. 죄송해요. 민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이번 추석에. 엄마, 저 여행 가요. 다음에 갈게요. 죄송해요. 괜찮아. 재밌게 보내렴. 혼자였습니다. 추석에도, 설날에도, 명절마다 혼자였어요. 전화만 받았습니다. 목소리만 들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아이들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나중에는 3달에 한 번,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저는 더 외로워졌어요. 혼자 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30년을 바쳤는데 돌아온 건 외로움뿐이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제 나이 80세가 되었어요.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허리도 아파왔죠. 혼자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그건 좀 걱정되네요. 괜찮습니다. 혼자 돌아왔어요. 집에서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졌죠.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1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간신히 기어서 전화기를 잡았어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지연이에게 전화했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민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혼자 일어나야 했습니다. 30분을 애썼어요. 간신히 일어났죠.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정말 외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전화했어요? 응, 좀 급해서. 무슨 일이셨어요? 아니다. 이제 괜찮아. 아, 다행이네요. 그럼 저 바빠서 끊을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나이 83세가 됐습니다. 더 외로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더 바빠졌어요. 전화는 1년에 2-3번, 생일에 1번, 명절에 1번, 그게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민수야. 우리 아들
대학생이 됐어요. 그래? 벌써 그렇게 컸구나. 네. 근데 학비가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엄마,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여유가 없어. 아, 그러시구나.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통장을 봤어요. 남은 돈이 3천만 원, 10년 동안 아껴 쓴 돈이었습니다. 더 줄 수 없었어요. 제가 살아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딸이 유학 보내달래요. 그래. 좋겠구나. 근데 돈이 좀 필요해서요. 엄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연아, 엄마도 힘들어.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미안하다. 괜찮아요. 그럼 끊을게요. 또 끊어졌습니다. 민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 집 사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요. 민호야, 엄마는 정말 없어. 알겠어요.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그럼 끊을게요. 세 자녀 모두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했습니다. 그 외에는 침묵이었어요.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한지 묻는 자식이 없었죠.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어요. 큰아들 민수,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임원이 됐죠. 성공했어요. 하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물었죠. 아빠, 할머니는 왜 안 오세요? 할머니? 아, 할머니는 바쁘셔. 작년 추석에도 안 오셨잖아요. 올해도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바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안 모신 거였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손자 2명이 밥을 먹고 있었죠. 형제가 대화했어요. 형, 우리 할머니 돈 많은가 봐. 왜? 모르겠는데. 아빠가 할머니한테 유산 받았대. 진짜? 얼마나? 몰라. 근데 많나 봐. 와, 그럼 우리한테도 나눠주시겠지? 민수가 듣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 대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날 밤 민수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 엄마, 아버지 재산이 얼마예요? 그때 자기가 한 말이었어요. 똑같은 말을 이제 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딸 지연이의 집. 딸이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응. 우리 외할머니? 돈 좀 있으신가 봐. 엄마가 유산 받았대. 그럼 나도 받을 수 있겠지? 지연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내가 엄마한테 했던 말이네. 막내 민호가 학교에 있던 어느 날 한 학생이 결석했습니다. 민호가 전화했죠. 왜 학교 안 왔니? 선생님,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네. 혼자 사셨거든요. 쓰러지신 걸 며칠 후에 발견했대요. 인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혼자 쓰러지셨다고? 며칠 후에나 발견됐다고? 그 순간 엄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엄마도 혼자 사시는데 만약 쓰러지시면 누가 알까? 그날 집에서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빠 유산 받았어? 응. 왜 갑자기? 그럼 할머니 돌아가시면
또 받는 거야? 받으면 나 얼마 줄 거야? 나도 받고 싶은데.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자기가 형, 누나와 함께 유산을 나눴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엄마 표정이 지금 자기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충격과 배신감. 이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달 만에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응. 왜? 저희 집에 오세요.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무슨 일인데? 그냥 오시면 알아요. 저는 민수네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몇 년 만이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응,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넓었어요. 잘 살고 있었죠. 앉으라고 했습니다. 앉았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항상 똑같지. 건강은요? 그럭저럭.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요즘 고민이 좀 있어요. 무슨 고민? 저희 아들 대학생이잖아요. 응, 요즘 좀 이상해요. 뭐가?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 얘기만 해요. 그래? 네, 자기한테 유산 얼마 남겨줄 거냐고. 저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아빠가 유산 받을 거 아니냐고. 그럼 자기한테 얼마 줄 거냐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그 말 듣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10년 전에 엄마한테 똑같은 말 했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유산 얘기했죠. 엄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들이 제게 똑같이 하네요. 민수가 울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아들이 사과하는 게. 민수야.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 이제야 알겠어요. 괜찮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 정말 나쁜 자식이었어요. 민수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괜찮다. 민수야, 네가 깨달았으니 그걸로 됐어. 엄마,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야.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잘 모실게요. 고맙다. 아들아. 정말 죄송해요. 며칠 후 지연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도 민수 오빠한테 들었어요. 뭘? 오빠가 깨달은 거요. 저도 죄송해요. 딸이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엄마는 할머니한테 안 간다고. 돈만 받고 안 간다고.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아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저 엄마 모시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이제 알았으면 됐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게 뭐 있니? 너희는 내 자식이잖아. 지연이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아니, 제가 엄마한테 잘못해서 민호야, 아들이 친구한테 자기도 아빠처럼 아빠 죽으면 유산 자기 거라고 민호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 듣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10년 전에 형이랑 누나랑 유산 나눠 가졌잖아요. 응, 엄마,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저 정말 불효자식이었어요. 엄마 힘드신 거 알면서도 전화도 안 하고 돈만 달라고 하고 이제 알았으면 된 거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고맙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1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인과응보. 제가 부모에게 한 행동이 자식에게서 돌아왔어요. 그제야 아이들이 알았죠. 부모의 마음을. 다음 주였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모였어요. 저를 보러 왔습니다. 제 작은 반지하 방으로 문을 열었어요. 민수, 지연,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서 와라.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이었죠. 세 자녀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이제부터 저희가 잘할게요. 엄마, 모실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런 곳에서 사시면 안 돼요. 지연이도 말했어요. 아니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민호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왜요? 여기가 편해. 너희들한테 짐 되기 싫어.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엄마는 저희 어머니세요. 짐이 아니라 모셔야 할 분이세요. 지연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저희한테 기회를 주세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민호도 울며 말했어요. 저는 세 자녀를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었죠. 알았다. 그럼 돌아가면서 살게. 정말요? 응. 너희 셋집을 돌아가면서. 민수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지연이도 웃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민호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저는 다시 가족을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지금은 민수네 집에 살고 있어요. 한 달 있다가 지연이네로 가고 그 다음은 민호네로 가죠. 세 자녀가 저를 정성껏 모십니다. 아침마다 물어봐요. 엄마, 편히 주무셨어요? 잘 잤다. 식사는 맛있으세요? 응. 맛있어. 아픈 데는 없으세요? 없어. 괜찮아. 손주들도 좋아합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요.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우리 손주 최고다.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외로웠지만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이들이 깨닫기 위해서 인과응보, 자식에게 한 행동이 돌아온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부모에게 잘하세요. 언젠가 당신도 부모가 됩니다. 그때 당신이 부모에게 한 행동을 자식이 당신에게 할 겁니다. 똑같이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유산은 사랑입니다. 존경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늦게 깨닫지 마세요. 후회하기 전에 저는 행운이었어요. 10년 후에라도 아이들이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평생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안부를 물어보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늦기 전에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영숙입니다. 75 할머니의 10년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